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제이 선생님입니다. 이제 교과서 벌써 3과나요. 이제 3과는 외래에서 온, 외국에서 온 외국 단어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요. English, 영어는요. 자, 하나 조심할 것. 여기서 이제 English는 당연히 영어라는 뜻인데 경우에 따라 English는 영국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거 나올 때 가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놓치더라고요. 한국도 어때요? 한국은 Korea, 한국인은 Korean, 하지만 한국어도 Korean, 맞죠? 이렇게. 자, English, 영어는요. has often borrowed words에서 뭐 굳이 현재 완료를 썼네요. 그럼 현재 완료 쓰면 크게 두 가지 느낌이라고 했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 해왔다. 아니면 그냥 언제 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냥 뭐뭐 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완료 번역할 때 그냥 했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막연한 과거를 나타내는 그냥 언제 뭐뭐 했다 이렇게. 알겠죠? 뭐뭐에 왔다가 틀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저 종종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내지는 빌렸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자,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언어들로부터. 자, here are 뭐뭐가 있다죠. Some examples. 자, 어떤 예시들이 있는데요. With interesting stories.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그래서 여기서 interesting은 여기 있는 story를 꾸며주는 거죠. with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기 with는 story와 짝이고 어떤 이야기와 함께 얘는 그냥 꾸며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interesting stories 이렇게요.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했는데요. 요거 하나만. borrow는 어디로부터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lend는 빌려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lend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 lend요. 요거. 되죠? 그래서 borrow는 빌려오다, lend는 빌려주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구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샴푸입니다. The word shampoo, 이 샴푸라는 단어는요, comes from the Hindi word, 힌두 언어로부터, 힌두 단어 champ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데 to press, 누르다. 이 지압하는 원래 이렇게 마사지의 느낌인 거예요. 눌러주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 문법이 두 가지인데 뭐 좀 이따 이제 가주어도 나올 건데요. 첫 번째 계속적 용법이 나옵니다. 별표 3개 좀 그어주시고요. 이번 단원의 시험지에 포함됐는데 여기 comma which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죠. 선생님이 이미 계속적 용법에서 따로 제작을 해놔서 우리 또 선생님하고 같이 쫓아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추가 관련된 영상도 봤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이 문장 가지고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일단 컴마 찍고 지금 막 서둘러서 필기하지 마시고 잠깐 설명 듣고 나서 필기하세요. 알겠죠? 자, 컴마 찍어주고 나서 컴마 which, 컴마 who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계속적 용법 자리에는 대시나 what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문법 문제에서 시험제 내기 좋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해석할 때는 원래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컴마 which나 컴마 who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and it 정도, and 대신에 다른 접속사도 괜찮습니다. 맥락에 따라 뭐 but도 괜찮고 so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and it 컴마 which면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이면 컴마 who 정도 나왔으면 and he and 뭐 he and she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요 정도 느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인데 아이고 한정적 용법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예요. 여기 who 이렇게 하고 이렇게 who 하고 나와 있는 앞에 있는 son을 꾸며주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딱히 해석을 하지 않아요. who를.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여기 있는 컴마 찍고 who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내용적으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좀 보면 한정적 용법에서 주는 정보와 계속적 용법에서 주는 정보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요. 선생님 이제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선생님 일부러 해석까지 써놨거든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가 있나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생각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 생각 띵킹 됐죠? 퍼즈 버튼 눌렀죠? 저 바로 합니다. 눌렀어야 돼요. 자 갑니다. 이건 뭐냐면 I have a son. 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냐면 의사인 아들이 있다. 나는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다. 자, 이 말은 높은 확률로 나는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들 말고 자식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인 아들이 하나 있어 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우리말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 계속적 용법을 쓰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 문장 끝난 거예요. I have a son. 나나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comma who?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런데 그는 의사야. 그럼 이건 명명백백하게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 정보 끝. 1차 정보 끝. 그리고 추가 정보로 그런데 그는 의사야. 즉 나는 아들이 하나뿐이고 외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의사라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조금 치사하게 낼 수 있어요.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뭐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중요치는 않은데 딱히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의사의 아들이 있어. 후를 딱히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적 용법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는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이때 이 자리에는 that은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내용상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더라. 숨도 막히네요. 있다더라. 그럼 이 문장도 다시 보면 샴푸라는 단어는 자 힌두어 단어인 샴푸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그럼 여기 which는 and it 정도로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샴푸는 의미합니다. to press 누른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괜찮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적 용법만 찍은 영상 강의에서도 추가적인 내용 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찍었어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돼서 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거는 인강에서 확인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자, in India, 인도에서는요. The word, 그 단어가, 즉, 이 샴푸라는 단어가 was used,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수동태는 안 당할 수 있겠죠. 그 단어가 사용된 거니까 당연히 수동. For a head massage, 그러니까 머리 마사지, 이렇게 머리 마사지 해주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없고요. 자, British traders, 이 British가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죠. 영국의 이 상인들이, traders, 무역상들이 in India, 인도에서 여기가 이제 traders가 주어고 여기 experienced가 동사죠. experienced a bath, 자 이게 목욕을 경험을 했는데 with a head massage, 이 머리 마사지를 함께 해주는 그런 목욕을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럼 이게 뭐예요? 물어봤겠죠? 이거 샴푸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introduced, 그걸 to Britain in the 18th century, 18세기경에 영국 본토, 영국 그 섬을 Britain Island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 땅에다가 그걸 도입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인데요. 첫 번째로 조심할 건 여기 있는 introduced가 여기 있는 experienced에 경험돼서, 병렬이 돼서 자, 영국의 그런 trader, 무역상들이 경험했고 V1, 동사 1, 그리고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리고 introduced it, 그걸 소개했다, 동사 2. 과거형, 이렇게 병렬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 이거 은근히 물어보면 여러분들 좀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여기다 현재 형태로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 머리 마사지와 함께하는 그 bath, 그 목욕을 그걸 소개를 했던 거겠죠. 지칭하는 거 잘 보시고요. 됐죠? 18세기경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그럼 이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면서 the meaning이 주어고 여기 changed가 동사네요. changed a few times.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용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 머리 마사지 해주는 걸 샴푸라고 하면서 들여왔어요. 18세기경에. 그러다가 a few times,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it first entered, 영국에 들어왔을 때 1762년, 그러니까 이게 18세기경이죠. 1762년경 영국에 처음 들어온 그 직후에 단어의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머리 감는 걸로.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의미와 유래되게 된 과정과 들어오고 나서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은 세부 정보 문제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법적으로 여기다 a few냐 a little이냐 늘 이렇게 영혼의 파트너죠. 얘는 뭐 셀 수 있는 명사, 약간 이런 뜻은 똑같아요. 둘 다 조금 약간 이런 뜻인데 항상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 형태, 그럼 명사에다가 s를 붙여서 이게 복수 형태의 명사. 항상 얘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오고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끌고 오거나. 근데 뒤에 보니까 떡하니 times하고 복수 형태의 명사가 있으니까 둘 다 뜻은 똑같지만 셀 수 있는 명사로서 항상 뒤에 끌고 다니는 a few 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그 다음 영국에 들어온 이후에 하면서 왠지 우리말로는 in이나 into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진 얘를 쓸 것 같지만 이건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적인 겁니다. enter는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 끌고 옵니다. 전치사 안 쓰도록 약속돼 있는 동사예요. 그냥 이건 어휘력, 문법 이런 거 아니고 enter는 우리말로는 어디에 들어가다 그래서 전치사 쓸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단어가 들어온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의미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19세기경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19세기경 샴푸는요 got its present meaning. 이때 present는 형용사로 쓰여서 현재의란 뜻이죠.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별표 좀 다뤄놓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현재의 의미, 즉 washing the hair, 머리 감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치도 그 샴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present라는 단어는 솔직히 여러분들 명사로 무슨 뜻이 먼저 떠오르나요? 선물이란 뜻이 떠오를 거고요. 그죠? 얘가 또 두 번째 현재라는 뜻도 되는데 형용사로 현재의란 뜻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resent meaning, 현재의 의미 이렇게요. 그리고 present는 동사로 쓰여서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되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로 현재의 혹은 어디에 있는, 참석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형용사 안에서도 뜻이 두 가지네요. 현재의 근데 어디에 있는, 참석한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명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그리고 명사로 다시 한번 오늘, 현재 됐죠? 그리고 동사로는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렇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를 19세기경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시험지 내기 너무 좋아요. 18세기경까지는 머리 이렇게 감아주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거였고, 그러다가 한 19세기경 얼마 안 됐죠? 비교적 1800년대니까 19세기면 그 즈음에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요거 또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이 shortly라는 단어는 짧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곧 즉시입니다. 저기다 short 쓰면 안 돼요. 어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short after that, 그 직후에, 자, 의미가 이제 얻게 된 그 직후에 the word, 이 샴푸라는 단어는 begun, 시작했는데 그 다음 begun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도 괜찮고 ing도 괜찮은, 둘 다 괜찮은 좀 독특한 동사 중에 하나죠. 자, begun to be also used, 또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for special soap for the hair, 이 머리를 위한 특별한 머리 이 비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샴푸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는 마사지의 원래 의미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머리 감기를 샴푸라고 했다가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쓰는 그 샴푸, 머리 감을 때 쓰는 그 샴푸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 이렇게 변천 과정들이 있었네요. 여기서 또 문법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투부정사에 수동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단어가 지가 사용하기 말도 안 되죠? 그 단어는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투부정사 뒤에서도 수동 걸려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시험제 나올 포인트들이 되게 많네요. 자, 그러면 본문 1, 샴푸에 대한 이야기 전체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여기 현재 완료 쓰면서 borrowed, 요거 랜드 쓰지 않도록. 자, 영어는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들로부터. 히어라 뭐뭐가 있습니다. 약간의 예시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하면서 꾸며주는 거,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샴푸 먼저 출발합니다. The word shampoo, 샴푸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Hindi word champo, 힌디어 언어인 참포로부터 왔고, 그런데 그것은 and it으로 바꿀 수 있는 계속적 용법이고 저 자리에 that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하는 데 to press, 먼저 머리를 이렇게 지압해 주는 거, 마사지 해 주는 걸 의미했습니다. 최초 의미는 이거였고요. In India, 영국에서, 죄송합니다. 인도에서는 the word, 그 단어가 was used, 사용되었는데 for head massage,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잠깐 생각이 나서 그 인생이란 게 선생님 이제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혹시 졸렸을까봐 잠 깨라고 얘기 하나만 해주면, 선생님이 사회생활을 원래 광고회사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어디였죠? 목동 현대백화점이었나? 하여튼 거기에 그 백화점에 붙는 커다란 그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 대형 포스터, 현수막, 대형 현수막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5월이었는데, 5월 해주는 메시지 해가지고, 외국인 배우가 꽃 이렇게 해가지고 꽃 이렇게 날리면서 약간 오프숄더라고 하죠. 그 어깨 딱 드러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꽃가루 이렇게 쫙 이렇게 날리는 이미지로 벽에 딱 붙여야 되는데, 그 벽에 걸던 날 오타를 발견했어요. 벽에 걸개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마사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오래 마사지, 이러면서. 와, 진짜. 우!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사람이 남의 실수에 자기도 실수하니까, 그죠? 남의 실수에도 우리가 관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볼 때마다 저는 매번 생각이 납니다. 마사지 메시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 비용이 꽤 나갔던 것 같은데, 참 그때 우리 회사 사장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직함이 대리였는데, 손대리 괜찮아. 그때 이제 충무로에서 프린터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손대리 일단 바로 충무로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빌어서 최대한 빨리 일정 땡겨서 다시 하고, 담당자는 내가 만날게. 그때 백화점 담당자는 걱정하지 마 하고, 그날 이렇게 저녁에 이제 소주 마시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어린 마음에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갑니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죠? 자, 머리 마사지를 해준, 메시지 아니고 여기는 마사지네요. 마사지를 해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British traders in India. 영국에 있었던, 자꾸 영국이라고 그러네. 큰일 났네. 여기 실수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상인들이 주어 experience 하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병렬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experience a bath. 자, 목욕을 경험을 한 거예요. with a head massage. 이 머리 마사지와 함께하는, 이 미개한 영국인들 머리 마사지 해주니까 황홀해진 거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introduced it. 여기 it은 그 머리 마사지와 함께 해주는 그 목욕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 머리 마사지와 함께 해주는 그 목욕을, 아니면 그냥 머리 마사지라고 해줬고, 이렇게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것을 영국 본토로, 브리튼 아일랜드로 도입을 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18세기에. 지칭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이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단 첫 번째로 변한 건, 자, 1800년대, 1762년, 그러니까 18세기경에 들어온 직후에 살짝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샴푸라는 단어는 changed, 바뀌었습니다. a few times, 자, 몇 번, 좀 살짝 바뀐 거예요. after, 뭐만 이후에, 그것이, 그럼 여기 샴푸라는 단어, 그것이 영국에 들어온 이후에, 1762년. 여기 이것은 그 샴푸라는 단어겠죠. 19세기경에 샴푸가, 여기서 그것도 그 샴푸라는 단어죠. present meaning,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는. 이해됐죠? 그리고 이 shortly, 단어 좀 이따 잘 보자고 얘기했었죠? 곧 즉시, 그 직후에, 의미가 바뀐 그 직후에 the word,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수동 쓴 거 조심하시고요. 특별한 이 soap, 여기서 말하는 이 soap이 비누죠. 우리가 말하는 그 머리 감는 그 샴푸요. 머리를 위한, 샴푸, 그 비누로, 특별한 비누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변화 과정들까지, 지칭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었네요. 계속 강조하는 거. 지겹죠?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